네, 안녕하십니까. 블로커 김종환입니다. 네, 앞부분에 사실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 중에 일부분을 이미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수월하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자료는 NFT가 그리는 블록체인의 미래라는 주제를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뭐 블록체인의 미래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어떻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부산에 와서 그때 당시에 NFT 관련되어 있는 행사에서 좀 공격적인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투자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NFT가 갖고 있는 기술 가치를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NFT는 이제 논 펀지블한 토큰이지 뭔가 여기에 거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지 NFT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네, 제가 이야기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작년에도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 제 발표 자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아마 드릴 건데 현재 NFT 씬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NFT를 이야기할 때 도대체 이 그림 파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정말 저에게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과연 우리는 NFT 씬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NFT 산업 종사자들이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발표 주제는 현재 NFT가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즈 케이스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지난 뭐 2년, 3년 동안 NFT 사업을 하면서 좀 이제 느껴왔던 고충들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자료는 작년에도 여기서 똑같이 말씀드렸고요. 네, NFT가 아트 ICO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요새 보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봤었던 기사 중에서 제일 좀 쇼킹했던 게 NFT를 사면 롤케이크를 주더라. 이게 어떻게 NFT냐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NFT 거래 시장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갖고 계시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NFT는 띠부띠부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짱구 키링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초콜릿을 사 먹어봤습니다. 근데 초콜릿을 너무 쬐끔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초콜릿이 본체인데 근데 왜 자꾸 이제 사람들은 짱구 키링이 본체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NFT 마켓이 정말 띠부띠부실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주는 마케팅이 이상한가? 라고 우리는 이제 곰곰이 공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실 NFT라는 게 광범위하게 우리 삶에 퍼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투자 가치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면은 그 투자가 이상한 게 아닌가? 이게 현실적인 시장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반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방금 이제 말씀 잘 정리해 주셨다시피 대부분의 지금 현재 NFT 씬에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 또는 NFT의 유시지를 활용한 케이스들이 사실 정말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측량하기 어렵거나 또는 측량이 되더라도 그 가치에 대해서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이더스톤 가치, 이더리움 하나에 뭐 60억 정도의 가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시장이 훨씬 더 정상적인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되는데 NFT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거는 불안전 판매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제가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서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뭔가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정확히 뭘 할 수 있고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멤버십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넷플릭스를 사용하는데 지속적인 컨텐츠의 업데이트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구독을 해지하고 또는 아니면 넷플릭스에 뭔가 클레임을 걸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 NFT 시장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러그풀이 너무 당연하죠. 업데이트 없고 디스코드 닫고 디스코드에 채널 담당자 한 명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는. 이게 이제 사실 가능한 이유는 소비자에게 불안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1세기 IT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가장 오프라인적이고 가장 불안전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가장 최첨단인 블록체인 산업입니다. 이건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자료는 오늘 NFT를 실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아트라든지 기프티콘, 티켓, 멤버십 또는 이제 DLC 컨텐츠라고 하는 다운로드 컨텐츠라고 하는 NFT를 DRM에 연결해서 다른 컨텐츠의 열쇠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을 좀 사례를 가져왔고요. 실제 이것들이 신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이건 저희가 이제 카페24라고 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쇼핑몰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모 스토어랑 같이 저희랑 NFT 마케팅을 카페24에 인베디드해서 클로즈 베타를 진행했고 지금은 이제 오픈 베타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되게 재밌는 게 NFT를 사용해서 멤버십 마케팅 그리고 이제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더니 로아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 대비 매출 증가 효과가 1420%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진성 고객 확인율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진성 고객들이 15만 원 살 거를 20만 원 사게 만드는 이러한 마케팅이 9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네, 뭐 이건 50만 원 이상 기준이죠. 709만 원이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NFT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가장 많이 그 유저들이 이야기했던 건 그건요. 더 많이 자동화 시켜달라. 더 많이 내가 갖고 있었던 뭐 네이버 쇼핑몰 쓰듯이 네이버 페이 쓰듯이 NFT를 쓰고 싶다라는 니즈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가 사실 기프트 카드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이제 그 유가랩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PC클럽 같은 이런 다양한 리테일 분야에 있었던 회사들이 NFT 시장에 굉장히 강렬하게 진출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짱구 키링이랑 정말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금리가 높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물건의 가격은 올려야겠는데 우리가 이제 아다시피 이제 뭐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건 하나라도 가격을 뭐 100원, 500원 올려도 사실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짱구 키링은 이 물건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초콜릿을 이 돈 주고 사 먹어? 포켓몬빵을 이 돈 주고 사 먹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 먹으면서도 전혀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풍이라고 하고 컨텐츠와 이 리테일이 잘 믹스된 굉장히 성공적인 유즈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건 ESG이기 때문에 이건 환경 보호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목표는 이 컨텐츠 시장이 갖고 있는 높은 마진율을 리테일 시장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리테일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1%만 ROI가 개선돼도 조 단위로 이 수익률이 바뀌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측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햄버거권을 저희가 대용기획이랑 같이 기프티콘이랑 완전히 인베디드 해가지고 그냥 특정 NFT를 갖고 있는 사람만 롯데 키오스크에서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가지고 NFT 기프티콘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엠프티콘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엠프티콘 형태로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판매도 하고 선물용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이 NFT가 있으면은 기프티콘을 이제 쓰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도대체 그럼 무슨 효과가 있냐? 이게 카카오 기프티콘보다 뭐가 편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아마 질문하실 텐데 NFT의 핵심은 이러한 모든 동작들을 다 자동화시키고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걸 통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거를 다이나믹 NFT라고 요새 용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NFT 스마트 컨트랙으로 특정한 날짜가 되면은 NFT의 이미지가 바뀌는 조건을 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특정한 컨텐츠에 어떤 걸 숨겨놓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이제 어벤져스 이런 이제 그러니까 마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마블 영화의 팬이라면은 뭐 하일 하이드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가챠 같은 것들을 콜라보를 해서 이러한 이제 뭐 롯데리아나 아니면 이런 리테일에 붙일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지금도 당연히 서버 기반의 컴퓨팅에서도 이것들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사실 스마트 컨트랙은 이건 조작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게임에서 말하는 확률 조작이라는 게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주기로 했던 거 안 주고 확률 낮춰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이 훨씬 더 투명하게 이런 다이나믹스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기프팅과 관련해서는 고객의 사용 내역, 고객이 NFT를 거래해서 사용하고 나면은 이 NFT의 이미지를 바꾸는 형태로 다이나믹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티켓인데요. 당연히 유형 자산인 이런 현물에 대한 NFT의 거버넌스가 가능하다면은 무형 자산인 우리 이제 티켓에도 당연히 NFT의 거버넌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NFT 티켓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LPGA 프로인 최혜진 선수 NFT를 저희가 이제 경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NFT가 뭐냐면은 최혜진 프로랑 18라운드 홀을 이제 골프를 치고 라운딩에서 강습도 받고 뭐 이렇게 미팅도 하고 할 수 있는 이제 티켓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 날 이제 저희가 경매한 날 FTX가 도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400만 원 정도의 이제 경매가를 낙찰시키면서 시장이랑은 상관없이, 왜냐면 이제 최혜진 프로라는 분은 이제 뭐 작년 신인상을 받으실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파괴력 있고 팬덤이 확실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건 NFT로 돼 있건 서버 기반의 티켓이건 사람들이 샀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NFT가 됨으로써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궁극적으로 NFT로 이러한 모든 내역들을 남김으로써 나중에
이걸 마케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티켓이란 건 기본적으로 일회성 경험이고 휘발성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다양하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게이미피케이션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일을 겪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다들 자기가 아이유 첫 번째 콘서트를 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제 친구들이 난 아이유 1집 때부터 팬이었고 뭐 미아 때부터 팬이었고. 근데 사실 그랬으면 아이유는 1집 때부터 썼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 떴죠. 네, 입으로는 다들 거짓말합니다. 내가 언제 서태지 공연을 가봤고 H.O.T 공연에 내가 있었고. 근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H.O.T 첫 번째 콘서트부터 지금까지 다 갔던 거를 다 모아온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주저없이 NFT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 NFT에서 티켓 기반으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들을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믹스잇이라고 잡았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믹스하는 겁니다. 뭐 저희가 이제 실제로 했던 사업인데, 에버랜드에서 여름에 이제 더위 사냥이라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이제 증강현실 같은 형태로 뭔가 QR을 찍어서 몬스터를 잡아오면은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EDM 페스티벌 같은 데서 실제로 EDM을 즐기는 고객들에게 멤버십을 발행하고 뭐 이런 티켓 같은 걸 발급해주고 하는 프로젝트들을 이미 수행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 쓱쓱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자동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열화되어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뭐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NFT 시장에서 기본적인 문법만 하더라도 사실 기본적으로 GDPR을 침해하고 있는 거 개인정보 침해죠. 거기가 뭔데 이제 그 많은 개인정보들을 다 들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 한번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시킬 것인가가 블록체인 회사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로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OST 티켓이랑 연동을 해서 저희 다운로드 컨텐츠라고 불리는데, NFT는 열쇠 역할만 하고요, 특정한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이 NFT를 기반으로 뭔가 이제 권한 관리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서 NFT가 열쇠 역할을 하고, 뭐 보이스 메이트를 듣는다, 스트리밍해서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OST랑 티켓이랑 결합이 돼서 이 OST 앨범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하는 권한을 NFT를 통해서 거버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난 도대체 이 NFT를 사면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뭐가 자동화된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좀 이제 이번에 그 블록체인 지능 주간에서 저희 이제 자회사가 사업을 했었는데, 창작자분들이랑 정말 많이 페이싱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창작자들은 NFT를 팔 때 자신의 저작권의 가장 작은 부분을 주십니다. 뭐 소유권이라든지 뭐 볼 수 있는 권리 정도. 예. 근데 사시는 분들은 가장 큰 권리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작권, 저작 인접권, 저작 소유권. 사실 이제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저작 인격권은 거래할 수 없죠. 네. 근데 그런 걸 받았더라고 믿어버리십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가 일어나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두 이야기 드릴 게 이제 멤버십하고 SBT라고 하는 이제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부분인데,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멤버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멤버십들이 뭐 이게 다 이게 해외 사례고 이제 국내 사례고 앞부분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설명을 슥슥 넘어갈 건데,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아, 진짜 NFT 도입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실제로도 카페24랑 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NFT로 우리가 멤버십을 부여한 이후에 이 사람이 부정 사용자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NFT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사람에게 혜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이거랑 똑같은 문제를 뭐 제가 아이유 팬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실제로 똑같은 부분이 이제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유라는 이제 가수가 유에나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유의 팬덤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내 콘서트 티켓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유 팬덤이라고 하고 인증한 사람들이 안표 장사가 돼버립니다. 왜냐면 너무 프리미엄이 높게 붙으니까. 인간은 이제 거짓말하고 인간은 욕심에 가득 찬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걸리면은 내가 멤버십 혜택을 박탈하겠다, 팬클럽 혜택을 박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실제 파파라치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NFT라고 생각해 봅시다. 탈중화가 된 생태계예요. 이들은 남의 이더리움 지갑에 있는 NFT를 어떻게 뺐죠? 못 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고스란히 소비자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실제로 이제 SBT라고 하는 비탈릭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그래서 생긴 부분도 있거든요. SBT라고 하는 거는 NFT인데 거래가 불가능한 NFT입니다. 이번에 이제 실제로도 그 현 정부의 이제 국책과제로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가 불가능한 NFT로 기술 이력들에 대해서 디지털 펜치 형태로 인증을 해주겠다. 그래서 교육 이력을 인증하겠다라는 게 과기부의 국책과제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현실에서도 이 웹 3.0보다 더 심한 지옥이 많습니다.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의 92%가 진품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NFT를 발행해서 진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실제로 이제 그 이세돌 구단이 NFT를 오픈시에다 발행하는 날 이 사람을 사칭하는 글이 20개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웹 3.0에서는 인증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라는 부분에 키 인프라가 SBT라고 애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뭐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우리들이 뭐 당근마켓을 쓰는 이유는 동네 인증을 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데이팅 앱이나 결혼의 듀오에서 배필을 만나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서잖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SNS에서 서울대 가운을 입고 있는데 서울대생이 아니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너 의사 자격증 인증해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CI값이가 됐건 주민등록번호가 됐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가까우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문제의 핵심 인프라가 SBT입니다. 실제로도 뭐 제가 이제 이 토큰 프루프라는 앱을 이제 좀 보여드리는데, 멤버십에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클레임으로 하실 때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이겁니다. 네, 너가 갖고 있는 지갑에서 NFT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또는 아니면 이제 토큰 프루프 같은 앱으로 소유만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이런 이제 생태계를 확인한다. 근데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IU 같은 케이스에서도 작동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NFT를 사면은 그 NFT에 대해서 SBT를 부여를 하고요, 이 SBT에다가 혜택을 때려주는 형태로 NFT 멤버십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IU 사태랑 똑같은 겁니다. NFT는 소유권이고 본인의 지갑에 들어있으니까 탈중앙화되어 있으니까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말씀드렸던 SBT는 거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CA 같은 구조에서 이 혜택에 대해서 오염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혜택을 제공을 할 때 이 사람은 뭔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실사 뭐 IU, UN이나 NFT를 산 사람이긴 하지만 혜택은 주지 마라는 거버넌스 레이어를 위에다 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도 이런 기능적인 구조들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웹 3.0이 갖고 있는 풍부한 유동성과 확장성, 자유도는 누리면서도 동시에 사회가 원하는 눈높이의 거버넌스라든지 체계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1420% 말고도 KB라든지 다양한 금융기관의 마이데이터 사업들도 이제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시장에 이제 광고를 붙였을 때 광고의 정확도의 측정 수준이 저희가 CTR이라고 하는 이제 클릭스루 레이트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광고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 사람을 찾아서 클릭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지표입니다. 카카오가 1% 정도 나옵니다. 왜냐면은 결국 카카오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GDPR이라든지 우리 개망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신용정보 3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 놓고 이 배지들에 대해서 통계학적인 정보를 이용한 광고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CI값 같은 것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갑 정보만 가지고도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아까 저희 유해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NFT를 시작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만져보고 싶다라는 이제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 QR코드를 리딤을 하시거나,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아워페어라고 하는 졸업 전시회 NFT 기반의 서비스 쪽에 이 QR코드가 있는데, 요거를 리딤하시면은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셨다는 SBT를 저희가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교육 행사에,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이 행사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한번 리딤을 하셔서 한번 이 SBT라는 게 뭐고 어떻게 이제 활용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제가 한 장 정도 붙여왔습니다. 생각보다 NFT라는 기술이 사람들이 안 만들어서 그렇지 정말 쉽게 작동을 하고요. 토큰을 만드는 작업, NFT를 만드는 작업, SBT를 만드는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런 것들이 쉽고 많은 것들이 프로토콜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유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